만 13살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댔다. 선악과를 맛본 이브의 기분이 이랬을까? 규제와 억압,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질풍노도 시기의 나에게 술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 평안은 어쩌면 마취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후 몇 년간 나는 그 둘을 구별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즐거움이 없던 나에게 유쾌함을 주었다. 필로폰은 공허한 나의 마음을 신나게 바꿔놓았다. LSD는 지루한 삶을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 모든 약물 마술의 대가로 나는 조금씩 나를 팔아넘겼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 어렵게 들어갔던 대학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 즈음에 나는 대학이고 뭐고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약이 내 삶의 중심이 된 것이다. 슬럼가의 다리 밑에서 약쟁이 친구들과 약에 취해 잠들곤 했다. 그때 함께하던 약쟁이들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나 하나다. 이런 밑바닥에서 나를 탈출시킨 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억압하고 규제했던 아버지였다. 23살 생일을 앞두고 몇 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생일을 기념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아버지가 미웠지만 내 마음의 이면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약속의 날 아버지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하는 게 참 힘들었다. 마주한 아버지는 침묵 끝에 첫 마디를 던졌다.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주방장이 놀랄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둥, 학교로 돌아가라는 둥, 온갖 잔소리가 시작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니. 나를 옥죄는 규제와 책임을 회피하고 쉼없이 파티와 향락에 빠져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음에도 나는 전적으로 불행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지겠다고 결심했고 치료시설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뇌과학자가 되기로 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행동신경학자이자 미국 버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주디스 그리셀입니다. 10대, 20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약물 중독자로 살아가다 천신만고 끝에 뇌과학자가 되어 중독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죠. 그리고 수십 년 약을 끊고 뇌과학자로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라는 서사만으로도 설득력이 있는데 내가 배워서 아는 데까지 더했습니다. 바로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입니다.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스탠포드 대학교 레나 렘키 교수의 도파민 네이션을 참고하여 도파민과 중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파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랑을 쟁취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을 느끼게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구한다거나 무리의 다른 사람들과 친해진다거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행동들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하려고 도파민을 통한 보상 시스템이 진화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파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가 캐치하지 못한 치트키들이 있었습니다. 술과 각종 약물,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죠. 이 치트키들은 원래의 목적과 반대로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해가 되는 것인데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이런 물질과 행동들이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았을 텐데 진화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탐구하다 기어코 엄청난 쾌락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치트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치트키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규제의 대상인 마약은 차치하더라도 술은 숭배되고 스마트폰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지 또 회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전한 고통을 찾아내어 삶에 끌어들여라. 쾌락과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애나 램키 교수는 이를 저울의 양면으로 비유했죠. 약물 같은 중독 물질로 쾌락 쪽 저울을 누르면 우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 쪽을 누릅니다. 게다가 저울을 평형으로 맞추는 데서 더 나아가 고통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더 많은 중독 물질을 통해 쾌락을 누릅니다. 쉽게 말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중독의 이유이자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고통 쪽을 누르면 우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쾌락 쪽을 누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고 달리기를 하면 러너스 하이라는 아주 좋은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 예이죠. 냉수 샤워를 일정 시간 하고 나서 느끼는 기분 전환도 그런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건전한 고통을 찾아내어 적용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달리기나 냉수 샤워가 좋은 예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일 중에 내가 고통스럽지만 견뎌내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고통이 느껴질 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행복이 몰려올 거야 라고 되뇌이세요. 성장하는 동시에 쾌락이 찾아올 겁니다. 2. 4주간의 절제. 애나 램키 교수는 말합니다.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4주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언뜻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이죠.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끊고 첫 2주는 금단 증상이 극에 달합니다. 불안감과 무기력, 중독 물질에 대한 갈망이 밀려오죠.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나쁜 기분과 감정이 영원할 것 같다면 참아낼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주가 지나면 이런 기분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기분이 들 거라는 걸요. 영원한 고통을 참는 것과 4주 후에 끝날 것을 알고 참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2주만 견뎌봅시다. 금단 현상이 줄어들 거고 2주를 더 참으면 오히려 기분은 좋아질 겁니다. 3. 자기 구속. 4주간의 절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의 자기 구속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자기 구속입니다. 말 그대로 중독 대상과 격리하는 것이죠. TV나 게임기를 버려버린다든지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현금만 쓴다든지 금욕 상자에 핸드폰을 몇 시간씩 가두던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차적 자기 구속입니다. 시간 제한과 결승선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은 휴일에만 활용할 거야. 게임은 일요일에만 할 거야. 옷 쇼핑은 유튜브 영상 10개 올릴 때마다 할 거야 등등 중독 물질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만 허용하도록 설정하는 거죠. 물론 마약 같은 아예 끊어야 할 중독 물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범주적 자기 구속입니다. 중독 물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 신호나 계기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포츠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도박 사이트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TV에 스포츠 경기, 신문이나 인터넷에 스포츠 뉴스 등등 스포츠 도박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범주로 묶어서 전부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구속법들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참고한 나쁜 습관을 없애는 법 영상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영상 또한 참고해보세요. 4. 의학적 치료. 마지막으로 이미 중독이 심각한 상태라면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중독을 치료할 만병통치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중독 물질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편 중독자들에게는 서복손과 부풀의 노르핀, 흡연자들에게는 챔픽스와 바르니클린,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치료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구속을 통한 4주간의 절제가 힘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정신과 가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안 좋다던데. 누가 알까봐 두려워.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독으로 삶이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나을지 그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게 나을지. 자, 여기까지 도파민과 중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술, 담배, 게임, 도박, 스마트폰, 불법 약물 등
무언가 해로운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중독을 예방하고 회복할 꿀팁들을 실행해보세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건전한 고통, 삶에 끌어들이기, 물리적 자기구속, 순차적 자기구속, 범주적 자기구속, 4주 동안 자기구속 참아내기, 참아내지 못하겠다면 정신의학과 찾아가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주디스 그리셀의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와 애나 램키의 도파민 네이션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